안녕하세요.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입니다. 저는 문스타트업의 문영진입니다. 최근 해외 언론의 비즈니스 관련 또는 재미있는 돈 되는 얘기들을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용을 좀 더 보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문스타트업 당나라 블로그를 검색하시면 원본 기사의 링크나 도움되는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스타트업에서는 체중이나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당나라 앱을 무료 앱을 출시해 놓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월마트와 이마트가 인도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을 하고 있는지, 또 월마트가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스타트업이 가난한 나라의 신발 제조업자들의 삶을 바꿔놓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떤 회사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MBC 송경제에서 아마 그 다음 주나 최근에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과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나 방송을 들으시고 더 깊은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스타트업의 당나라 블로그에서 링크를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디아에서 아마존과 월마트가 크게 경쟁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최근에 포브스 등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월마트, 슈퍼마켓 매장인 월마트와 온라인 매장인 아마존이 여러 면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월마트가 사실은 굉장히 비즈니스를 잘하고 큰 회사지만 온라인 기업이 성장하는 것, 또 잠재력의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되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향후에도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월마트에서 최근 인도에서 잘 나가는 국내 기업, 로컬 기업 플립카트라는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 인도의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신경을 쓸까요?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존도 인도에 5조 원가량을 투자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또 자사에 유리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월마트가 약 15조 원을 투자해서 인도의 선두 온라인 리테일 샵인 플립카트의 경영권을 인수한 것이 되겠습니다. 월마트가 회사 지분을 인수했다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텐데요. 뭔가 배경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인도도 여러 나라처럼 외국 회사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법이 갖춰져 있습니다. 오프라인 회사인 월마트도 약 10여 년 전부터 성장성이 큰 인도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죠. 그러나 진도는 빠르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인도의 규율과 또 시장을 관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월마트는 큰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이었던 K마트나 시어스가 굉장히 비즈니스 규모가 작아지거나 어려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위기감을 항상 느끼고 있죠. 이러던 차에 구글도 월마트에 같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인도 시장을 노리면서 이번에 플립카트에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존은 수년 전부터 인도 시장을 참여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약 20%에서 30%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기사들 중에는 아마존의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 스피커가 힌두어를 배우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인도 시장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인도의 플립카트라는 업체는 작년에 이미 투자를 받았었습니다. 작년에 손정의 회사가 이끌고 있는 소프트뱅크를 비롯해서 유수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죠. 그런데 작년에 투자받은 이 지분도 함께 월마트에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투자했던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베이, 중국의 텐센스 등도 있습니다. 이번 거래로 소프트뱅크가 플립카트의 약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몇 달 사이에 2조 5천억을 투자해서 약 12조 원을 벌어들이는 그야말로 대박을 쳐내게 되는 그런 이벤트도 일어났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일은 아마존에게는 안 좋은 일이 될 텐데요. 제프 베조스가 굉장히 기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강력한 경쟁자, 월마트가 또 구글을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 끌고 들어와서 경쟁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성장률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게는 굿뉴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메릴 린치 등이 아마존에 대한 기사를 내용을 얘기할 때 미국 외의 가장 큰 시장은 인디아라고 얘기를 했고요. 2025년까지는 세계 판매의 5분의 1은 인도에서 올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전망이 이번에 월마트의 시장 진입으로 인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인도 온라인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이냐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아마존이 약 30%, 매체에 따라 좀 낮게도 보지만 30%를 가지고 있고, 플립카트도 비슷하게 경쟁을 하는데, 플립카트가 2020년까지 약 40%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온라인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2022년까지는 약 73조 원대의 거대한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보게 되면 월마트도 성장성이 큰 시장에서 선점을 하게 되면 로컬 메이커를 통해서 그것이 아마 성장성을 유지해 나가는데 좋은 방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성장과 경쟁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재미있는 관심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스타트업에서 해외의 스타트업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선진국의 스타트업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아프리카라든지 조금 덜 발달된 나라에서도 스타트업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에 한 번은 아프리카의 우버 택시라고 할 수 있는 로봇 택시를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요. 오늘은 페루의 스타트업 얘기인데요. 파트리치 우드야드가 만든 리솔로라는 스타트업 얘기입니다.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은 원래 비즈니스를 하려던 사람은 아니고 그 재무 쪽에 커리어를 가진 사람입니다. 재무 쪽에 일을 하다가 페루나 방글라데시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워낙 좋은 신발을 만들어도 판매 단가가 낮기 때문에 노동자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또 알게 되었죠. 그래서 잘 만들어진, 미국에서는 핸드크래프트, 손으로 수제화 또는 손으로 만든 제품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 시장에 연결을 시키면 제대로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모바일에 이러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고 그를 매개체로 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선전을 하면서 회사나 공장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장인이 수제로 만든 수제화다라고 해서 제품을 홍보했죠. 사이트에 가보면 $130에서 $250짜리도 있으니까 싸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면 그래도 잘 만드는 신발 같다라는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설립 후에 빠르게 성장을 해서
공장 없이 처음에는 제품만 갖다가 팔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자신의 그 공장 안에 넣어서 공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 안에 약 77명의 신발 제조업자가 공장을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그 단순한 무역 허비였지만 사람들이 조인을 하게 되면서 하나의 제조업이 되고 또 제품군을 늘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150%의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비슷한 모델이 멕시코나 또는 케냐의 나이로비 같은 곳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직률도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이 회사와 또 일을 하는 관계를 갖게 되면 계속해서 일하는 그런 선순환의 좋은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 회사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어찌 보면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이긴 하지만 또 사람들의 니즈가 있는 수제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페루, 방글라데시, 멕시코 등 덜 개발된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고 또 그 자리를 주면서도 해외에 수출을 하게 해서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모델을 여러 나라로 확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대문이라든가 수제화를 만들던 회사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이나 또는 산업이나 이런 쪽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니솔로 같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혁신이 되는 스타트업을 만들면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해외에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최근에 MBC 송경제에서 문스타트업에서 나누게 되는 내용들 가운데 인디아에서 월마트와 구글이 어떻게 경쟁을 하고 있는지, 또 월마트와 아마존이 경쟁할 때 구글이 어떻게 월마트를 또 지원하고 있는지 하는 얘기하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니솔로라는 그런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사이트,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 가셔서 문스타트업의 당나라 블로그에 가시면 원본 기사와 링크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도 업로드를 해놓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서 보시고 또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여러분들 더위에도 또 신나게 일하고 또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문스타트업의 문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